안녕하세요. 문사탄 문사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질문에 답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생산적 복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4단원에서 복지 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금전적 지원과 그리고 비금전적 지원으로 나뉘죠. 금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오타가 났어요.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 다음 비금전적 지원은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일 마지막에 추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자, 복지라는 개념부터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잠깐 들어갑니다. 복지라는 게 뭘까요? 인간다운 삶, 그를 위한 제도가 바로 복지 제도가 되겠죠? 그런데 복지 제도 중에서도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도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너 진짜 가난해? 내가 너에게 최저생계비를 줄게. 공공부조. 야, 너 평상시에 돈 내놨다가 위급할 때 써. 사회보험. 강제 가입해서 사회보험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럼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런 복지 제도를 할 때 돈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생산이라고 생각해봐요. 얘는 무언가가 생산되어지는 거야. 쓰고 소비하고 말아지는 게 아니라 생산되어지는 복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이 사람이 근로 의욕을 갖게 하는 것.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생산적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물고기를 잡아서 야, 너 물고기 먹어 라고 하는 A 방안. 물고기를 잡아줘요. B는 내가 너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게. 이런 그물을 살 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이걸로 물고기 어떻게 잡는지 알려줄게. 즉 B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제도고 A는 그냥 물고기를 주고 끝나. 그렇다면 이 경우 무엇이 더 생산적 복지일까요? 이런 게 생산적 복지인 거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가 생산적 복지구나. 이건 단순히 사회보험이요, 공공부조요 라고만 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면 사회보험에도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공부조에도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되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보험의 경우입니다. 사회보험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상시에 돈을 내놓았다가 위급할 때 그 혜택을 받는 제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야. 사회보험은 그 자체로도 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그 자체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건 오래전부터 EBS에서도 계속 언급됐습니다. 수능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생산적 복지를 공공부조와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생산적 복지는 항상 공공부조인가요? 그건 아니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두 경우가 있어. 야, 너 진짜 가난해? 내가 너에게 최저 생계비를 줄게. 그래서 60만 원. 한 명이 한 80만 원 되나? 나 지금 한번 찾아봐야 돼. 80만 원. 내가 너에게 최저 생계비를 줄게. 그걸 돈을 딱 주고 마는 거야. 근데 이게 A라고 하면 B의 경우는 야, 너 진짜 가난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취업 기회를 줄게. 그리고 지원을 해줄게. 뭐가 더 생산적 복지일까요? 너가 진짜 가난하니까 너가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 제도라면 둘 다 공공부조야.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A보다는 B가 더 생산적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 200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죠.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이래. 그러면 이제 일정 소득 미만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얘는 공공부조야.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내가 너에게 근로장려금을 줄게. 너 1,000만 원 벌었어 1년에? 그럼 내가 너에게 230만 원을 줄게. 만약에 여기 5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 115만 원 받는 거야. 1,000만 원 버니까 230만 원을 받아.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점점 나중엔 줄어. 그럼 이 경우를 보면 지금 1,000만 원 근로장려금 230만 원 총소득은 1,23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점점 줄기는 하지만 가구 소득 자체가 늘어서 근로장려금 115만 원 합쳐도 2,015만 원. 근로장려금은 점점 줄지만 맨 마지막엔 근로장려금이 빵이야.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이제 2,500만 원 벌게 되었네. 그래도 이거보다 많이 버니까 좋지? 나는 돈을 조금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더 큰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근로장려금이 없어도 총소득이 높아서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생산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가 꼭 사회보험이다, 공공부조다 이렇다라기보다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적용되었어요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공공부조, 얘처럼 생산적 복지가 아닌 경우도 공공부조일 수 있고 생산적 복지여도 공공부조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나중에 또 만나요.